안녕하세요. 걱정수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급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이 고급 블록이지 사실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쉽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목차는 페이지 개요를 표시하는 블록인데요. 이렇게 빈 페이지에서 눌러보면 목차를 만들려면 제목을 추가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제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제목이란 저희가 배웠던 기본 블록에서 제목 1부터 제목 3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고급 블록 중에도 제목 토글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제목 1, 2, 3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 1로 입력을 했더니 고급 블록 목차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부 운영 계획 밑에 제목 2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나다도 지금 목차에 드러났는데 3번 세부 운영 계획 밑에 이렇게 하위 목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목 3으로 해서 이렇게 1번, 2번 학생 교사는 이렇게 대상 밑에 또 하위 목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했던 제목들이 이렇게 목차라는 고급 블록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페이지의 내용이 길어져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목차라는 고급 블록은 여기에 페이지 설정에서 이 목차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조금은 사용하지 않게 된 블록이기도 합니다. 이 목차라는 기능은 켜고 끌 수 있는데 켜졌을 경우에는 여기 페이지 오른쪽에 일자로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목차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이 목차란 이렇게 제목들로 이용해서 페이지의 개요를 표시하는 블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공식 블록입니다. 수학 공식 블록은 이렇게 수학 공식을 추가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렇게 뭔가 복잡한 수학 공식을 입력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x 더하기 y 제곱 z 제곱은 36이다. 이런 공식을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완료했더니 이렇게 수학 공식이 예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노션에서 수학 공식을 활용하실 분들께서는 이런 수학 공식 블록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수학 공식을 잘 활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 공식 블록은 어떨 때 많이 활용을 하냐면요. 노션에서 글씨체, 글씨 크기, 그리고 글씨 색 등에 제한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 수학 공식 블록과 그리고 방정식으로 표시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글씨를 크게 하는 코드인데요. 얘를 이 수학 공식 블록에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글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방정식으로 표시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런 수학 공식 블록이나 방정식으로 표시 활용해서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 꾸미는 것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것만 중점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수학 공식 블록 활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버튼입니다. 버튼은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블록입니다. 여기에 버튼의 이름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작업이 실행되도록 할지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 추가 누르고 제일 간단한 것은 블록 삽입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 완료 누르면 인사 추가를 눌렀을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텍스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블록들도 다 되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해 주셨으면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요. 이 안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밖에서도 드래그해서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얘를 일지 추가 이렇게 해서 완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지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토글 목록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을 삽입하는 기능으로 버튼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추가 위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 추가 혹은 페이지 편집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지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요. 자, 내용 이렇게 일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작업 추가 누르고 이 페이지 추가 위치와 페이지 편집 위치는 누르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일지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밑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속성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완료를 누를 경우는 그냥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페이지가 그냥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속성을 설정을 해주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고 완료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일지랑 내용이 입력되면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날짜 눌러보시면 여기 날짜 선택 누르셔서 특정 날짜를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매일매일 기록하는 일지라고 하면 여기에 오늘 이거 눌러주시면 이제 일지 추가 눌렀을 때 오늘의 날짜로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내일 8월 8일에 이 버튼을 누르면 8월 8일로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날짜 멘션한 것도 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페이지 추가하는 거 알아봤고 그 다음은 페이지 편집입니다. 자, 페이지 편집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페이지를 편집할지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페이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진 페이지만 편집해 주겠다 이런 것도 설정 가능하고 만약에
모든 페이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페이지로 해서 이름을 학급 일지로 해서 완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다고 하면 이렇게 모든 페이지 이름이 바뀌었었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 편집 위치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 표시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확인하는 메시지가 뜨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확인 표시라는 작업 밑에 또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확인 표시 누르고 계속 눌러야 다음 작업이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열기 같은 경우도 어떤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해서 이 버튼 누르면 그 페이지가 열리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어떤 지정한 페이지가 열리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버튼은 이것을 눌렀을 때 어떤 작업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블록이고요. 간단하게 블록 삽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페이지 추가 혹은 편집을 설정해 줄 수 있고 확인 표시하는 메시지가 뜨게 할 수도 있고 페이지를 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색 같은 것도 이렇게 입혀줄 수 있습니다. 아이콘도 이렇게 입혀줄 수 있고요. 네, 버튼을 살펴보았고 이동 경로는 단순하게 그냥 지금 페이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기화 블록 같은 경우는 어느 페이지에서나 동기화되는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얘를 복사하고 동기화하기 해서 다른 페이지에 붙여넣기 했을 때도 이것을 수정하면 이렇게 다른 붙여넣기 한 블록에서도 바뀌게 하는 그런 블록입니다. 동기화 블록 말 그대로 처음 내용이 바뀌면 그 복사한 내용도 바뀐다. 이런 블록이고요. 그리고 제목 토글 1, 2, 3은 제목과 토글 목록을 합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토글 목록입니다.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제목이랑 토글 목록을 합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은 2개의 열부터 5개의 열입니다. 이것은 이런 블록을 딱 눌렀을 때 바로 열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블록입니다. 물론 블록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도 가능한 거지만 이렇게 빨리 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고급 블록 마지막으로 코드 머메이드입니다. 코드를 작성하여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인데요. 이 부분에 작성을 하면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블록이고 그리고 계획 수립 하고 엔터 치고 계획 수립에서 이 화살표
그리고 실행, 그리고 실행해서 수정을 할까요? 수정해서 다시 목표 수립으로 이렇게 되는 다이어그램도 만들 수 있고, 그냥 하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 누르면 이제 노션의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두 명의 마니또를 플로 차트로 보여줘. 네, 이렇게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섞이지가 않았으니까 12명의 마니또를 랜덤으로 섞어서 플로 차트로 보여줘.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학생들끼리 섞여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급 블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